네, 육과까지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그죠? 과거,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past perfect에서 과거 완료, 그 다음에 present perfect에서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의 그 차이를 쭉 여러분들 아마 훈련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셨고, 그 퀴즈도 역시 잘 해서 아마 내셨는데,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내버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가만히 한번 뭘 배웠더라 하면서 우리 뭐라 그래? 그 되새김질이라는 말 같은 거 쓰는데, 그지?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그냥 이 문법을 한번 배우고 그냥 내버리면 나중에서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배운 것만큼은 누가 물었을 때 금방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죠.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남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지고 이게 뭐지?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누죠, 누. 그러면 다시 또 고생하시게 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나갔다 그래서 내버리지 말고 앞에 책을 한 번씩 쭉쭉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또 살펴보고 그래마라는 것은 한 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잘 해놓으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설명할 때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기본은 똑같아요. 본은 똑같은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7과에서도 설명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건데 가만히 몇 번 저도 한 네다섯 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설명을 좀 다른 식으로 해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우리 교재와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건 이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보면은 그래마 제로 and first and second conditional 이 조건절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조건절은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제로 컨디셔널, first 컨디셔널, second 컨디셔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법. 그죠? 가정법 하면 뭐야?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또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죠? 내가 만일 너라면 난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가정법.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의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법도 포함이 되지요. 그죠? 제가 그 학생들을 여러 번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이 가정법을 모르면 또 영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해석은 돼요. 해석은 되는데, 해석의 그 정확성이 떨어질 뿐이죠. 이걸 모르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어디가 문제였었나 본인이 그죠? 그리고 가정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무언가 이것을 조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웠었던 그런 내용이다. 내용을 한번 다시 본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work styles and careers 작업의 어떤 일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가정법의 문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79쪽에 보면 포커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Read the sentences in 2 and 5 again. 이제 교재에 나와 있었던 거 78쪽에 한번 이 듣기와 관련된 건데, 그죠? 여기 한번 보고 complete the rules with the words in italic. 이탈릭으로 된 단어로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정법 규칙을 채워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we form the zero conditional with 그죠? if plus present simple 지난번에 얘기했죠. present 단순 현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현재 시제 내지는 현재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f절 속에는 if 플러스 여기 주어가 빠져나갔죠. 그죠? 주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도 플러스 바로 present simple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주어가 들어간 거지, 원칙적으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현재형. 그 다음에 교재에 뭐 simple presen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주절이잖아요. 그죠? 주절에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제로 컨디셔널에, 그러니까 제로 조건절, 그러니까 조건절 중에 하나, 조건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first, 첫째 조건절, 뭐, 세 번째 조건절, 뭐 이런, 3인칭 조건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조건절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형, 그 다음에 주절에서도 주어 플러스 동사는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조건절에서는 if 플러스 프레젠트 여기 똑같죠, 그죠? 첫 번째 제로 컨디셔널하고 공식은. 그런데 주절이, 그죠? 주어절이 주어 플러스 will 조동사 플러스 뭐 infinitive 이렇게 돼 있는데, infinitive라는 것은 동사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will이 조동사니까. 그죠? infinitive라고도 하고 their infinitive라는 말을 써요. 동사 원형이라는 말, 그죠? 여기 첫 번째 제로 컨디셔널하고 first conditional하고 차이점은 주절에 동사의 시제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주절에 여긴 지금 조건절은 똑같잖아요. if 플러스 present simple까지는 똑같은데 위에서는 주절에 현재형을 쓰고 밑에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조건절 종류는 if 플러스 요 사이 플러스에 뭐 주어가 빠져나간 거죠. 주어 플러스 past simple. 요건 좀 다르죠. 그죠? 위에 나온 두 가지 그 스타일과는.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형. 동사는 과거형.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태로 쓰이는 가정법이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 과거 플러스 no. 주어가 과거 한다면 또 여기 있는 주어는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형식은 약간씩 달라요. 그죠? 이 부절 속의 동사는 여기 두 가지는 똑같은데 주절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절에서는 이 부절 속의 동사가 과거이고 주절은 would 플러스 동사원형을 쓴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설명이 we use the zero conditional 그 첫 번째 이 조건 형태에 맞춰서 쓰는 경우에는 어떤 때냐면 things that are generally true, 일반적으로 사실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로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공식에 맞춰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할 때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현재형,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역시 동사 역시 현재형으로 써줘라. 아시겠어요? 사실을 얘기할 때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주어 to 플러스 주어 to라고도 하죠. 여기 있는 주어 1, 여기에 if 뒤에 나온 주어를 주어 1이라고, 여기 주어 2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땐 이 공식에 맞추고, 그 다음에 we use the first conditional to talk about future outcomes, 미래의 결과. 그런데 based on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지. likely 있을 수 있거나, 그죠? 가능한,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내지는 상태에 근거해서 미래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럴 때에는 두 번째 그 공식에 맞춰줘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가능한 조건 내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의 결과를 나타낼 때, 미래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공식에 맞춰줘라. 그죠? 어렵죠? 조금 이따 문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e use the second conditional to talk about future outcome. 이거 똑같죠, 그죠? 미래의 결과인데 그 근거는 first conditional하고는 다르죠, 그지? first는 likely,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second에서는 있을 수 없거나, 그죠? 있을 수 없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없으니까 or imaginary, 그냥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 그죠? 를 이야기할 때는 세 번째 그 조건절 그 공식에 맞춰줘라 이런 얘기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 형태로 만들어 주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막 헷갈릴 수 있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도 주어 플러스 동사가 현재형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그런 공식에 맞춰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현재형인데 뒤에 주어 플러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그 공식에 맞춰주고, 또 세 번째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과거형이고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거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맞춰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 해석을 한번 해봤을 때 야,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풀 때 조심해야죠. 아, if절 속의 동사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그죠? 아니면 또 주절을 보고서, 그죠? 현재형을 썼는지 미래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는지 would 플러스 infinitive 동사 원형을 썼는지,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다면 if절 속의 동사는 틀림없이 과거를 맞춰줘야지. 여기다 현재를 쓰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되잖아요. 문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죠? 그 주절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는데 past simple을 여기다 갖다 쓰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79쪽 7번의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두 칸이 전부 다 비어 있지는 않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if절 속에 동사가 비어 있든지 아니면 주절 속에 동사가 비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비어 있지 두 개가 다 비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7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complete sentences 문장을 완성시켜라. with the appropriate 적절한 suitable의 뜻이죠. 적절한 형태 of the verb in brackets 가로 속에 있는 동사의 적절한 형태로 문장을 완성시켜라. if 플러스 주어 써만 나왔죠. 동사는 과연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세 가지 조건절을 배웠잖아요. You a better paid job. 너에게 더 좋은 그 월급을 주는 그 일자리를, 그죠? 누군가 당신에게 제공한다면 what? will이 쓰였네. 그죠? 그 will이 쓸 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 했으니까 두가 됐지.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조건 first conditional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first conditional에서는 현재형을 쓰라 그랬으니까 someone offers 이렇게 되는 거죠. offers s만 붙여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first conditional을 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가능한 조건.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죠. 누군가 당신에게 월급이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해 준다면, 그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그죠? 이 사람은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그 월급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도 있겠구나. 누가 제공해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If you had, 여기 제가 일부러 파랗게 해놨어요. had. 야, if절 속의 동사가 과거형이네. 그럼 주절은 뭐야? would,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second conditional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What would it be 그들어야죠. would는 조동사니까, 그죠? be는 그냥 살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과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역시 second conditional로서 뭐야?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이프절 속의 동사는 과거형이고 뭐 주절 속의 동사는 뭐야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 거죠. 그죠? 내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자격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죠. 이럴 때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뭐 자격증을 하나 더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냐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이래버리면 가정법 과거라 해가지고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없다라는 의미, 자격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 그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일, 상상 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으로는 가정법 과거 문제야. 1번은 가정법 현재가 되는 거지. 그지? 현재에 있어서 뭐 소망, 기원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찌됐든 그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일, 그죠? 가능한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설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푸는 관건, 문제를 꼭 푼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will이 있잖아요. will. 그러면 first conditional에 해당되는 것.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현재형이잖아요. if your boss gives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당신에게 그죠? 다음 달에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이런 얘기. 그죠? first conditional에서는 가능한 일이니까 아이고 이거 저기 사장님이 일을 더 많이 주시겠구만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너 무엇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그죠? 속도 파악할 때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if your boss gives 이와 같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if you so 과거가 있네. 과거는 아까 second conditional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주어 플러스 과거형. 주절에서는 뭘 쓴다 그랬어요? would 플러스 그죠? 동사 원형이 되니까 what would you d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past simple 여기 들어가 있으면 second conditional에 해당되는 그 문장으로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적인, 상상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 당신이 아주 흥미로운 그 일자리 그 비어있는 곳을 보게 된다면 당신 무엇을 할래?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넘버 5. If you 과연 여기를 현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주절에 what would가 있다는 것. 이게 조심해야죠. would가 있다라는 것은 몇 번째 컨디셔널이래요? second conditional이죠. 그러면 여기 if절 속의 동사는 과거형이죠. 그죠? If you moved into completely 완전히 그죠? 완벽하게 different area of business 완전히 다른 영역의 사업 속으로 내가 옮긴다면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건 뭐야? 가능성이 거의 적은 거라는 얘기지. 옮길 가능성이. 그럴 경우에 한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지. 그죠?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의 그 사업체로 옮길 가능성이 거의 적다. 없다. 이렇게 보아주는 거죠. 그죠? 재밌죠? 한번 이렇게 보면. 없다고요? 재미없어도 여기 좀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 영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하고 또 한 군데를 더 찍으려면 관계대명사.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나오더라고요. 관계대명사하고 또 하나를 찍으려면 분사 및 분사구문. 우리 지난번에 분사했죠. 분사구문은 안 했어요. 어려워서 아직 우리 교재에도 안 나와 있어서 뒤에 나오겠죠. 그죠? 우린 단순 분사만 했죠. 뭐 ing와 과거 분사의 차이, pp와 pp의 차이가 뭐냐? 뭐 ing는 뭐죠? ing는 뭐예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능동 진행, 그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그래서 ing와 ed는 품사가 네, 형용사다. 그래서 형용사로서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 앞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건 이제 단순 분사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분사가 이끄는 부사절 해가지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뭐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배우는 가정법과 그 다음에 분사 및 분사구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서 무슨 수업을 듣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들을 때는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여기가 안 되면 영어를 사실상 못합니다.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도 복잡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래가지고 우리 책에는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기본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if you stay 그죠? 어우 여기 현재네. 그러면은 제로 컨디셔널이나 first 컨디셔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where 그죠? 여기서 조금 까탈진 게 뭡니까? 뒤에 현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will 플러스 인피니티브로 갈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당신이 현재 그 조직체 기관에 머무른다면, 그죠? 거기 머물러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죠?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first일까요? zero일까요? 그죠? 현재. 당신,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디에 있게 될까? 그죠? 이 first가 될까요? 아니면 제로 컨디셔널이 될까요? 현재 지금 그 단체에서 계속 머무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 컨디셔널보다는 first 컨디셔널이 더 좋겠죠. where 조동사 will과 동사 원형을 쓰려네요. where will you be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will you be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7번 if you 여기는 이제 앞에 if절이 블랭크가 됐네. ask anyone advice 어떤 사람에게 advice 조언 충고 about your future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당신이 부탁한다면 그죠? would가 있네. would 그죠? 누가 너에게 그죠? 말을 해줄까? 이런 얘기. would가 있다라는 얘기는 second conditional에 들어가는 거네요. 세컨드 컨디셔널의 조건절에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니까 can에 과거인 could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8번 if you get the opportunity, chance 기회 to work in another country, 또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기회 what blank you do 이거 여러분 퀴즈로다가 하나 내볼게요.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하나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왜 나는 이게 답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건지요.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other examples에 가지고 문장 훈련을 조금 더 시키려고 78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갖다 좀 넣어봤어요. 조금 몇 번 실험 훈련을 좀 하라는 뜻에서 다시 더 넣어봤어요. 78쪽 6개 문장 중에서 4개를 아마 제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asks 현재죠. 그죠? 현재를 쓰는 것은 제로 컨디셔널이나 first 컨디셔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절이 say 그죠? if 플러스 주어 현재 by 현재죠. if 플러스 am 현재 don't 현재 if another employee has 현재 try 현재. 그럼 제로 컨디셔널에 속하는 문장이네요. 4개가 전부 다. 그 일반적인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죠? 제로 컨디셔널을 쓴다고 분명히 그랬죠. generally true. 일반적으로 있던 그러한 일,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일. 사장님이 나에게 주말에 일하라고 부탁하면 나는 항상 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쭉 그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의 습관. 그죠? 주말에 일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항상 no를 안 하고 늘상 이 always라는 게 또 재밌잖아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If it's one of my team's birthday, 내 팀의 그 팀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나는 그들에게 birthday 카드를, 생일 카드를 사준다. 늘상 그렇다는 얘기. I'm behind schedule. 스케줄보다 뒤처지면, 그죠? 또 패닉. 그렇게 뭐 난처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항상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If another employee, 다른 어떤 그 사원이 has performance issues, 그죠? 기록 또는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을, 그죠?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해. 이런 얘기. 그죠? 현재 있었던 이런 사실. 가정법 현재라고 예전에 그 배웠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죠? generally true라는 게, generally라는 말, 그냥 true가 아니라 generally 일반적으로라는 게 습관적으로, 자주, 뭐 이런 의미로 바꿔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정법이 쓰이는데 그 차이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generally true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역시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현재형, 주절은 주어 플러스 will 플러스 동사원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잘 구분하세요. 이거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큰 고민하다가 예전 문법책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책이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을 그냥 이렇게 사용했어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네네 이게 같잖아요. Mark believes that if Kennedy were alive today, he would.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쓰였죠? if절 속에는 were라는 거 과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세 번째, 그죠? 세컨드 컨디션에 해당되는 거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거의 불가능한 일,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똑같은 문장이죠. if man, 사람 이름, didn't, 이거 were, 같죠? were와 didn't 과거 if절 속에. 주절 속에서 보면 his computer equipment, 주어고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죠? 재밌는 문장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그 문법으로다가 활용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문법에 맞춰줘라 이런 얘기. 마크스는 believes that, 우리 교재 없어요. 마크스는 that라고 믿고 있다. if 케네디가 만약에 오늘, 그죠? 살았다면이 아니라, 그죠? 살고 있다면, 그죠? 그는 would be asking statistician, 통계학자들에게, 그죠? 부탁할 것이다. 뭐 해달라고? investigate, 조사하다. What makes life worthwhile, 인생을, 그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라고 통계학자들에게 부탁할 것이다. 라고 마크스는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이걸 조심시키느냐면 were를 과거로 해석한단 말이야. would도 역시 과거로 살았었다면 뭐 이렇게 돼. 오늘날 살았었다면 이렇게 가면 그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그걸 만든다고 싶으면 그 문장 케네디가 만약 여기서는 지금 케네디 alive today 오늘날 살고 있다면 산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학생들 이거 제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리딩 그 중급 이상 고급에 해당되는 그 영어 지문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지문을 퀴즈로 냈었어요.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냈었더니 케네디가 오늘날 만약에 살았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통계학자들에게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살았었더라면 케네디 had been alive today 이렇게 되거든요. had been alive today.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죠? 분명히 여기 원인데 왜 had been으로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would be가 아니라 would have asked가 된다고. 달라요. 조심하십시오.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라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가정법 과거예요.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고. 지금 타 대학에 제가 이걸 그죠? 퀴즈로 냈었다고 중간에 있는 지문인데 그죠? 여러분이 해석해가지고 좀 다 저한테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와 같이 해석을 해주더라고. 마찬가지 이것도 냈는데만 didn't를 과거로 해석하더라고. want to see certain kinds of advertisement. 몇 가지 종류의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현재로 해야지. 보고 싶지 않다면 이런 얘기죠. 광고 중 몇 가지는 보고 싶지 않다면 his computer equipment. 그의 컴퓨터 장비가 would cover. 덮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those advertisement. 그 광고들. 보고 싶지 않은 광고들을 things로 덮어버린다. 실제적으로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로 자기가 진짜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로 보기 싫었던 그 광고를 덮어버리는 거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해석할 때 이걸 원하지 않았었더라면 덮어버렸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가지고 그죠? had 플러스 pp가 된다고. if만 뭐가 될까요? had 그죠? not wanted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해석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몇몇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냈길래 한참 제가 그 설명을 해준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걸 배운 이상은 그죠? 여기 과거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현재로 해석하십시오. 그죠? 지금 그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는 아까 같은 그 세 번째 형태에 있던 세 번째인데 여기 문법용어로 second conditional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2의 가정법 형태에 딱 들어맞는 이런 구문이다라는 것 잘 이해하십시오. 문장 이거 고급 문장이에요. 타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 영어 좀 한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꽤 여러 명이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아마 금방 알아챘더라면 수업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케네디가 오늘날 만약에 살았었더라면 이렇게 간 사람은 다시 한번 제 설명을 처음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 이제 그 80쪽에 나와 있는 거, 이 가정법으로다가 대답을 많이 퀘셔네어 질문지에 나온 그 내용이 가정법으로 잘 돼 있길래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뒤에 colleague 동료 80쪽. 친애하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뭐 이런 얘기죠. 그죠?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our rivals ABC Leisure Limited 회사. 그죠? ABC Leisure 회사. 우리 라이벌인 그죠? 우리 경쟁자인 ABC Leisure 회사가 made an offer. 그죠? made an offer. 제안했다 이런 얘기지. 우리 회사를 그죠? 사겠다고 제안을 했네요. We are negotiating. 협상하다.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At the moment. 현재 우리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it is likely that 뭐뭐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 거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그 거래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협상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if it does 현재잖아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는 뭐 제로 컨디셔널이나 뭐 first 컨디셔널인 경우에 쓰는데 주절에 will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first 컨디셔널에 해당되죠.
그럼 first conditional을 언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 그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become part of ABC Leisure Limited. 그죠? ABC Leisure Limited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왜? 거래가 계속 될 거니까 아 이게 성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This will lead to. 그죠? 뒤에는 결과라 그랬죠?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the attached questionnaire. questionnair라는 건 질문집. 이거 과거 분사네. 수동이죠. 첨부된, 부착된 질문지가 이런 얘기죠. 또는 질문이 이래도 되고요. is to help us.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plan이라는 것 동사예요. 명사로 보면 안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는데 도움이 또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줄 것이다 이래도 되겠네. 예, 첨부된 그 질문집이 앞날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We value your opinion. value라는 거 동사네요. 그죠? 명사가 아니라 그죠? 가치를 두다, 소중히 여기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죠? Please note the questionnaire. note that 빠져나갔죠? 대시 접속사. 그러니까 대티아를 좀 조심하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질문은 is anonymous. 익명의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얘기죠. 그죠? 질문은 익명이고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죠? be as honest as 생각나요? 앞에서 as 플러스 형용사의 원급 as 뭐만큼 뭐뭐한 동등 비교를 했죠. 그죠? 중간고사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죠? 질문에 대한 답은 익명, 그죠?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좀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대답을 해달라. 아, 우리가 배웠던 게 많이 나오네, 그죠? as honest as. 이 책이 참 좋아요, 그죠? very likely 나왔죠. does 나왔지, 그죠? lead to 나왔죠. 그죠? 잘 아주 써먹으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응? 아주 간단 명료하게 써져 있는 그런 글이죠. 테드 해리슨 HR 매니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questionnaire 질문집이 있는데 질문은 이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토대로다가 다 그렇잖아요. 조건이잖아요. if 주어 플러스 become. 내 주절은 everyone will, 그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인 그 형태를 아까 그죠? first라 그랬죠.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한 조건을 얘기할 때 if 플러스 주어 didn't 과거네요. 과거. 그죠? second conditional 해서 이럴 경우는 어떠다 했어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나타낼 때 would. 여기 will 나왔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현재로 보는 거죠. 그죠? will이 나왔으면 여기도 역시 가능한 일. 그 다음에 if offered 과거 나왔네. 그러니까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걸 알고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 더 재밌고 그 속뜻을 파악할 수 있지. 그냥 무작정. 우리가 만약에 ABC 레저 리미티드의 일부가 된다면 모든 사람은 will 그죠? 가능한 조건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need to reapply for their jobs 자신들의 일자리 직장에 다시 그죠? 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일부가 된다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다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 이러한 뭐라 했죠?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한다면 will you want to continue to work for us?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continue to 플러스 동사원형 계속해서 동사원형 하다 계속해서 동사원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까? 다시 재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didn't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세컨드 컨디션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거래가 성사되겠구나라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we would need to reduce our costs. 우리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죠? Would you be prepared? 그죠? would 플러스 주어 플러스 be. 그죠? would 때문에 be가 있는 거고 동사원은. prepared는 수동태잖아요.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준비할 것입니까? 이런 얘기네. 우리식으로 하면. 수동으로 됐지만. take a significant pay cut. 그죠? 중요한 pay cut. 그죠? 이 월급을 딱 잘라내는 거지. 뭐 줄여내는 거. 그죠? 뭐 월급 삭감? 임금 삭감? 에 대비할 준비를 할 것입니까? 이런 우드. 그죠? 만약에 그런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당신은 좀 비용 줄일 만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기 월급을 깎을 정도로까지 뭐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죠. 그럼 뭐 나는 깎겠다. 아니면 나는 그럼 그 회사 안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 월급까지 깎아가면서 그 회사에 있고 싶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퀘스천에서는 we become part of ABC ledger. we will. 그죠? first 컨디션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만약에 ABC ledger의 일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현재 사무실을 close, 그죠? 폐업, 닫다라는 얘기죠. 사무실을 닫을 것이고 move, 앞에 will이 빠져나갔죠. will move to their headquarters in central London. 런던 중앙에 있는 그들의 그 headquarters, 본사로 이동, 그죠?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on a 1 hour commute from here, 여기서 1시간 정도 통근해서 가는 거리로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Will this be an advantage? 이것이 advantage, 이점, 이익, 뭐 disadvantage, 반대말이죠. 그죠? 단점. 이것이 당신에게 이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되겠습니까? 써야죠. 그죠? 본인이. 그죠? 저는요, 뭐 합병돼 가지고 만약에 현재 사무실을 닫고 런던 중앙에 있는 본사로 이동해야 된다면 1시간씩이나 출근해야 되는데 저에겐 그게 이득이 됩니다. 아니 저에겐 손해입니다.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그런 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BC ledger has many branches. branches, 지점, 그죠? 지사.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 많은 지사가 있습니다. If they offered 과거네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If they offered you a position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서 당신에게 어떤 직책을 제공한다면,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일하라고 한 직책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거의 요건 뭐 가능성이 적을 때, 그죠? 불가능하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타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오퍼를 한다면, 그죠? 제안을 한다면 당신 그거 수용할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죠. 그죠? 됐죠?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가능한 조건이냐 불가능한 조건이냐 또는 일반적인 사실이냐 이걸 따지고서 해석을 하면 그 속뜻을, 그죠? 원래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87쪽에 이걸 좀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87쪽 좀 뒤로 갔죠? 그죠? 제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그 가정법 문제 컨디션이 가정법 조건절이라는 얘기죠. 원래 서브정티브 모드라 그래요. 가정법에서 뭐
first conditional, second conditional 이런 말 쓰는데 87쪽 이 change 변화가 is an opportunity와 threat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협입니까? 이런 얘기죠. 바꾼다는 게 기회냐 아니면 위협이냐. 답을 제가 그냥 다 달아놨어요. 거의 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None of us,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죠? know the future,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거 당연하죠. 미래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난 완전 부정이잖아. 완전 부정.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 If we did, 과거네. 그럼 second conditional이죠. 그러면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원이니까 we 어떻게 되겠어요? would probably 부사 중간에 넣고 find life rather boring 이렇게 되죠. 이건 하나 제가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딱 공식에 정확하게 맞잖아.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상상 속에 있는 일. 그죠? 이게 왜 상상 속이나 불가능이라는 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We did는 know를 받은 거죠. 안다면 대동사로다가 쓴 거지. 그런데 we do를 안 쓰고 did를 쓴 것은 문법적으로 여기를 과거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죠? 과거로 저한테 묻지 마세요. know를 받는데 교수님 왜 do를 안 쓰고 did를 썼습니까? 서브정티브 모드 이게 지금 가정법 문장에서 세컨드 컨디셔널의 공식에 딱 들어맞잖아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We would probably find life rather boring.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나중에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설명했지 해가지고 상상 속에 있는 일, 거의 불가능한 일, 현재.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죠? 알게 될 거예요. rather boring. 그죠? 인생이 다소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생이 지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미래를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위험한 건 피해야 되겠고. 그죠?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If you knew.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답을 달았어요. knew 과거잖아요. 그럼 주절의 동사는 would 딱 들어맞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 그죠? 상상 속 일. 만약에 the events of the day, they happened. 그죠? day는 이벤트를 받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의 하루의 사건들을 당신이 안다면, 이렇게 이제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 would you be happy? 당신 행복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it은 콜론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당신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즉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점심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해가지고 미리 안다면 당신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도 같은데, 그지? 뭐 사고 나면 피하면 되잖아요. 저녁 때 사고 날 텐데 뭐하러 나가, 뭐 이런 식으로. But we can predict, pre는 before, 먼저. dict, 지난번 말씀드렸죠? 말하다. speak의 의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 diction, 어법, dictionary, 사전이잖아요. 근데 pre가 있으니까 예언하다, 미리 말하다. 하지만 we can predict something, 몇 가지는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네.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we work, 현재네. 그죠? 현재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할 때 만약에 열심히 일한다면 do a good job. 그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usually get paid.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no 컨디셔널로 가는 거, 제로 컨디셔널로 가는 거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좋게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very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주면 되네. 알겠어요? generally true의 제로 컨디셔널에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If you work for company, good company for a number of years, a number of, 그죠? 많은, many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 number of는 many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 이런 식 뜻으로 가라, 이런 얘기. 여러 해 동안 좋은 회사에서 당신이 일을 한다면, 이것도 현재네. 우리는 we will, 그죠? 이건 가능한 일이죠. 아마도, probably, 스펠링 죄송합니다. get a pay rise, 그죠? 임금 상승과 승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 generally true죠. 그죠? 좋은 회사에서 수년간 일을 한다면, 그죠?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게 될 것이다. Maybe, 아마도, if we worked, 과거네. 맨 마지막, 그죠? second conditional.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도 we worked really hard.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면 we would make it right to the top of the company. 회사의 정상까지. 그죠?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봐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상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왜 hard worked를 과거로 썼느냐? 그리고 주절은 would.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플러스 뭐 would 플러스 동사원형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상상 속에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죽어라고 해도 회사에 뭐 회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for change, 변화와 it는 change를 받는 게 그 변화의 결과는 isn't always easy.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to predict, 예언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변화와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저기 not always 부분 부정이잖아요. 그죠? 일부는 쉬울 수도 있고 일부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그죠? If your company offered 불가능한 일, 이제 외워지네요. 저도 you a job in another country, 또 다른 나라에 너의 회사가, 당신의 회사가 당신에게 또 다른 나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 Would you see it? 당신은 그것을 as 뭐뭐로서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회로 볼 수 있습니까?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타국에 가가지고 일하라 라고 해서 어떤 잡을 하나 제공해 준다면 당신은 그 타국에서의 일을 기회로 볼 것이냐 위협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죠. 아마 perhaps you would think,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그죠? If I don't 현재네. 주절에 will이 있어요. will. 그러면 가능한 일이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f I don't read this chance, 이 기회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죠? 이 기회를 갖다가 don't read, don't 어쩐지 이상하다. read가 아니라 take네요. 죄송합니다. If I don't take this, 이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 평생 나머지 동안, 남은 여생 동안에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죠? 됐죠? take의 take. 그 책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자주 실수를 하네요. 몇 번을 봤는데. 그 다음에 또는 maybe you would think,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I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죠? 불가능한 일, 상상 속에 있는 일. would all my friends and family. 그죠? 그 if절 속의 동사는 과거. 나중에 여기다 move 해놓고서 올바른 형태로 고치세요. 그럼 여러분이 move to를 써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would 때문에. 그죠? 내가 해외로 옮긴다면 나는 would lose all my friends, 내 친구들 모두와 가족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은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If you don't, 그죠? don't 현재 썼네. 그 다음에 주절에는 뭐가 있어요?
If you don't take the opportunities, then there's a good chance. 현재가 돼 있네. 여기는 will이 아니에요? 요거죠? 요거 주절은 is. 그죠? 그러면 generally true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사실인 일, 흔히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쓴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 컨디셔널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걸로 보지 말라고. will로 보지 말라고. There's a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If you don't take the opportunities,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는 찾지 못한다면 대티할 좋은 기회가 되다. Life will become boring. 인생은 지루해질 것이고 predictable, 그죠? 예언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면 이 사람은 도전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네요. 그죠?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지루하고 아이고 우리 맨날 똑같아. predictable. 하루 종일 마치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아.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predictable. 예언이 가능하다. 예상이 가능하다. 아, 내 삶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이 문장에서는 지금 거꾸로 해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해외 가서 한번 뭔가 도전을 해봐라 라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one thing is certain.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봐주는 거죠. 여기는 벗이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돼. 일반 영어 책에서는 아마 벗을 집어넣었을 텐데 우리 책의 그 장점이에요. 필요 없는 말 안 집어넣는 거. 딱 핵심만 갖다가 집어넣는 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 that is 이렇게 봐주면 되죠. 즉 이런 식이죠. Change will always happen. 변화는 항상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늘상 바뀐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럼 거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변화는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치? 그것을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 맞아요? 변화는 늘상 일어난다. 변화는 늘상. 우리 지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원래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비대면 수업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기회를 또 잘 살려야죠.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 저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직접 보지는 않아도. One thing is certain. 한 가지는 확실해. 변화는 늘상, 그죠?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래도 되고요. And 그래서 if you stop pedaling, stop 플러스 ing. 나네. 그죠?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플러스 to 부정사, stop to pedal 하면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영작할 때도 그렇고 읽기 할 때도 그렇고 하는 행동을 그만두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top to pedal 하면 이거 틀려요.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만약에 stop to pedal the bicycle 이렇게 되면 틀리죠. 그죠? 바이시클을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멈춘다면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 멈춰요? 너는 떨어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페달을 멈추면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 딱 그건 뭐야? 자전거에서 내린 건데 그죠? 내려서 페달 이렇게 딱 돌리면은 떨어져요? 자전거에 떨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페달 돌리는 것을 페달 밟는 것을 딱 멈춰버리면 그죠? 그 행위죠. 페달 이렇게 딱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 당신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자전거 타고 어딜 가다가 페달을 갖다가 딱 멈춰버려가지고 딱 서보세요. 자전거가 서 있습니까? 넘어지겠죠. 그죠? 바로 떨어지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If you stop pedaling, 이 속뜻이 뭘까요? If you stop pedaling the bicycle, you fall off. 그죠? 요거 한번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해서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도대체 이 속뜻이 뭘까? 이것도 역시 퀴즈로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봤어요. 좀 좋은 표현이고 시사하는 바가 있네. 그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If you stop pedaling the bicycle, you fall off. 그죠? 이 속뜻이 뭘까? 그런 거 속뜻 얘기를 하니까 아주 잘 썼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어우, 4줄 5줄씩 막 쓴 학생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한 줄 써서 내는 친구도 있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죠? 한번 잘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죠? If you stop pedaling the bicycle, you fall off. 이게 나중에 고급 영어 같은데 여러분 그 토플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나오죠. 해외 유학 시험 같은 데서 뭐야,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미리 해가지고 A 뭐, B 뭐, C 뭐 해가지고 그죠? 나온다고. 그냥 겉으로 해석했을 때는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자전거 페달 돌리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건 현재, 이 플러스 현재, 여기도 현재네. 이게 generally true,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자전거 돌리다가 멈춰버리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재밌는 표현이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뜻이 도대체 뭘까, 속뜻이 뭘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퀴즈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82쪽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가 하고서. 그래서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우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가정법에서 아주 상식적인 내용만 먼저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88쪽도 보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88쪽은 어휘가 상식적인 어휘. 헷갈리고 가끔씩 틀리는 어휘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쯤 보십시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끝까지 좀 정신 차려서 뭔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